사람들로 가득 찬 방을 상상해 보세요. 웃음소리와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한 곳을요. 희미한 조명은 모두를 더 아름답고 더 신비롭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이곳에 있고 정성을 들여 준비해왔죠. 너무 도발적이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완벽한 드레스. 40분이나 들여 손질한 머리. 쉽고 자연스러운 미소. 연습까지 해온 그 미소. 당신은 그야말로 모든 게 괜찮아의 화신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는 웃으며 서로 아는 사람들 무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당신은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당신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솔직하고 날것의 욕망이 자리한 배, 깊은 곳 어딘가에는 차갑고 단단하게 조여오는 기대감의 매듭이 생깁니다. 당신은 그의 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선, 특별한 그 시선, 군중 속에서 당신만을 집어내는 말없이도 난 너를 봐, 너를 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눈빛. 그리고 그의 시선이 방 안을 훑습니다. 잠깐 그의 시선이 당신을 스치고는 아무렇지 않게 예의 바르게 텅 빈 채로 지나쳐갑니다. 시선이 멈춥니다.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당신은 그 보이지 않는 선, 그의 관심이라는 실을 따라가게 되고 그 끝에는 그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른 여자. 그녀는 창가에 서 있는데 그녀의 모든 것은 조금씩 지나칩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너무 커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그녀의 머리는 너무 헝클어져 있어서 마치 방금 비를 맞으며 춤을 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네크라인은 너무 깊거나 아니면 그녀의 시선이 너무 대담합니다. 그녀는 편리하게 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냥 존재합니다. 그녀는 와인을 마시는데 마치 파티술이 아니라 생명의 묘약인 것처럼 마십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언쟁하며 손짓을 하는데 그 동작엔 경직됨도 없고 오직 순수하고 거침없는 에너지뿐입니다. 그녀는 이 방 가득한 타오르지 못한 잿불 속에서 살아있는 불꽃입니다. 그가 그녀를 바라봅니다.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는 태양을 향해 자라는 식물처럼 불빛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처럼 그녀에게 끌립니다. 완벽한 드레스를 입었음에도 자신이 보이지 않는 투명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저 인테리어의 일부, 잘 고른 가구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뱃속에 있던 차가운 매듭은 얼음 덩어리로 변해 심장까지 아픔을 곧장 찌릅니다. 여기 있습니다. 마치 새가 갇혀 날개짓하듯 관자놀이를 두드리는 그 질문. 왜 그는 그녀에게 끌리는 걸까? 그 나쁜 여자, 잘못된 여자, 불편한 여자에게 말이죠. 당신은 그렇게 충실하고 이해심 많고 성실한데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지루해합니다. 그녀에게 있고 당신에게 없는 건 뭘까요? 그녀만 아는 비밀스러운 언어가 있는 걸까요? 그녀는 어떤 열쇠로 당신조차 찾지 못한 그의 영혼의 문을 열 수 있는 걸까요? 답을 자신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녀에게서, 그에게서가 아니라 답은 훨씬 더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답은 당신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오래전에 위험이라고 써붙이고 스스로 잠가버린 문 뒤에요. 왜냐하면 그는 그녀의 나쁨에 끌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온전함, 즉 그녀가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끌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악마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춤추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이 잠가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당신 내면 깊숙이 들어가 그 어두운 면을 깨우는 여정입니다. 사실 그 어두운 면이야말로 당신의 생명력, 진정성, 그리고 매력에 고갈되지 않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착한 소녀의 길을 멈추고 먼저 자신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법을 배워 남자의 상상력까지 사로잡는 여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아직 규칙을 몰랐던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어린 소녀였던 당신 자신을 기억하나요? 그 전능감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세상은 당신의 놀이터였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자연의 힘과도 같았죠.
분노는 순수하고 불타올랐습니다. 그 분노는 확 타올랐다가 사그라들었고 죄책감이라는 독성 찌꺼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쁨은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당신은 딸꾹질이 날 때까지, 배가 아플 때까지 웃었고 남들이 어떻게 볼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호기심이 당신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그 호기심은 당신을 먼지 쌓인 다락방으로, 잡초가 무성한 정원으로, 금지된 구역으로 이끌었죠. 당신은 본능과 충동, 순수하고 여과되지 않은 에너지의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양육이 시작됐죠.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위대한 과정이. 어른들의 목소리는 수천 개의 작은 끌처럼 불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넌 여자야. 화내지 마. 더 착하게 굴어. 양보해.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 여자는 얌전하고 단정해야 해. 어른들과 말다툼하지 마.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하나의 교훈이었죠. 당신의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을 만하지만 다른 부분은 부끄럽고 잘못됐으며 감춰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당신의 친절함, 온화함, 배려심, 순종적인 태도, 그게 바로 밝은 면이었죠. 그것들은 칭찬받고 격려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에는 사탕과 인정하는 미소가 주어졌죠. 사랑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금방 배웠습니다. 편리한 점이었죠. 그럼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의 경계가 침해당했을 때의 정당한 분노는요? 당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건강한 공격성은요? 당신의 고집과 독립에 대한 갈망은요? 막 피어나던 활기찬 감각적 매력은요? 날카로울 수 있는 능력, 거절할 수 있는 힘, 자신을 우선시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나쁘고 이기적이며 여성답지 않다고 낙인 찍혔죠. 그것들은 당신의 어두운 면이 되었고, 당신은 최고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성실한 학생처럼 내면의 대대적인 정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불편하지만 너무나도 생생한 당신의 성격의 모든 부분들, 당신의 색깔, 매운맛, 야성, 예측 불가능함을 모아 영혼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그것들을 가두고 문에 자물쇠를 채운 뒤 열쇠를 던져버렸죠. 그것들 없이 살면 인생이 더 단순하고 더 밝고 더 안전해질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그 지하실 위에 아름답고 밝은 집을 지었죠. 완벽한 겉모습, 항상 깨끗하고 아늑하며 식탁에는 늘 따뜻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거친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는데 달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도 전에 그들의 바람을 미리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죠. 이상적인 딸, 이상적인 친구, 이상적인 아내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예술 작품처럼 반짝이고 매끄럽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지만 생기가 없는 존재가 되었죠. 이 완벽함을 위해 치른 대가는 너무나도 컸으니까요. 당신은 어둠을 가둬버림으로써 생명력, 활기, 불꽃의 원천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스스로에게 감정적 로보토미를 시행한 셈이었죠. 한때 거세게 흐르던 당신 내면의 강은 이제 정체되고 썩어가는 늪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예측 가능함과 점잖음의 진흙탕 속에서 당신의 신비로움, 수수께끼, 깊이가 모두 익사해버렸습니다. 당신은 평면적이고 2차원적인 존재가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익혀버렸죠.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한 회색빛의 끈적한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고통조차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부재, 마치 세상이 색을 잃고 음식이 맛을 잃고 음악이 선율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태입니다. 당신은 마치 자동 인형처럼 정해진 사회적 역할만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스스로에게조차 지루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제발 말해줘요. 당신 안의 난로가 이미 오래전에 꺼져 죄로 덮여버렸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안에 불을 지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에너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아요. 당신이 지하실에 가둬둔 그 힘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힘은 거기 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 힘은 변이했어요. 오랜 시간 갇혀 있으면서 야성적으로 변했고 이제 당신에게 다가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그 힘은 꿈속에서 당신을 찾아와요. 당신은 늑대, 표범, 야생의 새들을 꿈꿔요. 당신은 밤에 숲을 달리거나 날아다니거나 어두운 깊은 물속을 헤엄치는 꿈을 꿔요. 이건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자유와 원초적인 본성을 이미지로 보내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면 잠시 동안 그 자유의 맛이 입술에 남아있다가 다시 일상의 회색 안개가 당신을 감싸요. 그 힘은 통제할 수 없는 감정 폭발로 터져 나오기도 해요. 몇 주, 몇 달 동안 짜증, 원망, 말하지 못한 거절을 꾹꾹 눌러 담아요. 동료가 또다시 당신에게 일을 떠넘길 때도 달콤하게 미소를 짓죠. 파트너가 둘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때도 고개를 끄덕여요. 시어머니가 원치 않는 조언을 해도 조용히 침묵하죠. 이런 독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선함이라는 뚜껑으로 덮어둡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싱크대에 씻지 않은 컵 하나가 마지막 한 방울이 돼요. 당신 안에서 화산이 폭발하죠. 소리를 지르고 울고 끔찍하고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조차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공포와 혐오를 느끼죠. 저게 누구지? 저건 내가 아니야. 난 저렇지 않아. 그러고 나면 거대한 수치심이 몰려와 지하실 문을 더 단단히 닫고는 다시는 그 괴물을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번에는 날카롭고 타오르는 질투로 나타나기도 하죠. 파티에서 본 그 여자처럼 자신감 있고 자유롭고 어쩌면 뻔뻔하기까지 한 여자를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증오가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잘난 척하는 년, 쟤 좀 봐. 하지만 솔직해지면 사실 그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당신은 질투하는 겁니다. 그녀의 용기,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자유, 시끄럽게 굴 수 있는 권리, 주목받을 수 있는 권리,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부러워하는 거죠. 그녀는 당신이 스스로 빼앗아 묻어버린 성격의 일부분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스스로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주고, 그래서 당신은 두렵습니다. 당신의 온 존재로 당신은 내면에 가둬둔 것들이 두렵습니다. 그 문을 열면 혼돈이 당신의 질서 있는 삶을 집어삼킬까봐 두렵습니다. 통제력을 잃고 나쁜 사람이 되고 인간관계와 가족, 경력을 망치고 남들에게 판단받고 거부당하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당신 내면 감옥의 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경비병입니다. 이제 다시 그 남자와 그 여자로 돌아가 봅시다. 이번에는 이 새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그녀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는 그녀에게서 무엇을 볼까요? 그는 악이나 타락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여과되지 않은 농축된 형태의 삶을 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분노는 부끄러운 짜증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가 침해당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이용해 침착하고 단호하게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그 경계를 지킵니다. 그녀의 아니오는 그녀의 예만큼이나 무게가 있으며 그것이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즉흥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충동에 따라 삽니다. 그녀의 내면의 아이는 짓눌리거나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 내면의 아이가 운전석에 앉아있고 때로는 가장 예기치 못한 모험의 길로 이끕니다. 그녀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코 지루하지 않죠. 그녀는 자신의 관능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성적 매력은 사랑이나 안정감을 얻기 위해 거래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만의 개인적인 자산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하는 모든 일에 스며드는 에너지입니다. 그녀가 먹는 방식, 춤추는 모습,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까지도요.
그녀는 자신의 몸과 여성성을 즐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즐거움, 남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는 점이 그녀를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녀는 혼자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비장의 카드입니다. 그녀의 세상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우주가 있습니다. 친구들, 취미, 일, 그리고 꿈까지요. 그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붙잡듯 남자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세계로 초대하지만 그를 그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립심, 이런 필요 없는 태도가 그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는 그녀의 우주의 일부가 되고 싶어지지 그 자체가 되고 싶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빛과 그림자, 다정함과 분노, 친절함과 건강한 이기심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면적인 아이콘이 아니라 거칠고 곡선이 살아있는 입체적인 조각상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라면 누구나 이런 완전함을 마주하게 되면 자신도 그녀 곁에서 더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그에게 완벽한 왕자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도 완벽한 공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를 생명의 춤으로 초대하지 차가운 수술실로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능하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상상력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 투명인간 같은 존재감, 끝없는 지루함의 고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가 오죠. 그 고통은 지하실에 숨겨진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해집니다. 당신은 그 잠긴 문 앞에 서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당신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더 이상 편리한 존재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살아있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문에 다가섭니다.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문을 걷어차서 부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열쇠를 찾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당신의 호기심과 판단 없는 수용입니다. 작은 탐색부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진짜로 느끼는 감정은 뭘까? 짜증이 밀려올 때 억누르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안녕, 분노야. 너를 봤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니? 그리고 알고 보니 분노는 괴물이 아니라 누군가 내 영역에 들어올 때 짖어주는 충직한 감시견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분노가 경로로 변하기 전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작은 일탈을 스스로에게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과하다고 생각했던 란제리를 사서 보수적인 오피스 수트 안에 입고 다닙니다. 그건 당신만의 작은 비밀, 속에서부터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반항의 불씨입니다. 음악을 틀고 거실 한가운데서 춤을 춥니다. 어색하고 서툴지만 수년 만에 느껴보는 황홀함과 함께 춤을 춥니다. 혼자 카페에 가서 가장 큰 디저트를 주문하고 칼로리나 죄책감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한 입 한 입 천천히 음미하며 먹습니다. 이런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두운 지하실에 한 줄기 빛을 들여보내는 것 같고 그곳에 누가 사는지 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괴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내쫓았지만 강력한 당신의 또 다른 자아들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마녀를 알게 됩니다. 그녀는 사악한 마법사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직감이자 지혜이며 말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내면의 목소리를 믿으라고 가르쳐줍니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무엇이 당신에게 좋은지, 무엇이 독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전사와도 만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강철 같은 적주,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방어하며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곳에서는 떠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녀는 강하다는 것이 남성적이라는 뜻이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존엄성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야생 여성을 해방시킵니다. 바로 그 소녀는 울 때까지 웃을 줄 알고 맨발로 풀밭을 달릴 줄 알며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할 줄 압니다.
그녀는 놀이와 즉흥성, 그리고 삶에 다시 찾아온 존재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오래된 습관은 강력합니다. 당신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주변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딘가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아늑하고 예측 가능한 우리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순간도 있겠지만 당신은 이미 자유의 맛, 진짜 자신의 맛을 보았고 그것은 마치 중독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 회색빛의 맛도 없는 현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이 새로운 듯 오래된 당신의 일부를 통합하는 법을 배웁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항상 야성적이고 통제불능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상태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순간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다정해야 하고, 때로는 강인하고 단호해야 하며, 때로는 현명한 마녀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걱정 없는 소녀가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정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시끄러운 사건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내면의 깨달음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당신은 자신의 눈에서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친절함과 분노, 부드러움과 강인함, 연약함과 불굴의 힘을 모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어둠과 화해하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서 더 이상 파괴적인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연료, 가장 강력한 자원, 카리스마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의 빛나는 전체로 다시 맞춰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침내 집에 돌아온 듯한 기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더 이상 필요함이나 필사적으로 호감을 얻고자 하는 진동을 내뿜지 않습니다. 자립적인 사람의 차분하고 깊은 자신감을 내뿜게 됩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서 자신의 중심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중심은 당신 안에 있고 그는 그것을 어떤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수준에서 느낍니다. 그는 당신을 바라보며 더 이상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풍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끝이 없는 매혹적인 바다를 봅니다. 당신의 눈에는 누구든 빠져들 수 있는 깊이가 생겼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억양이 생겼습니다. 당신의 움직임에는 그를 두렵게 하면서도 최면에 빠지게 하는 자유로움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에게 안전하고 조용한 항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짜릿한 모험, 그가 끝없이 풀고 싶어하는 미스터리가 되었고 그 이유는 당신 자신에게도 미스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의 규칙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당신만의 규칙을 만듭니다. 당신은 그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어두운 면을 깨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그것을 깨운 것입니다. 그의 관심, 감탄, 갑자기 깨어난 상상력, 이 모든 것은 부수적인 효과, 멋진 보너스일 뿐입니다. 진짜 상은 바로 당신 자신, 새로운 당신입니다. 온전하고 살아있고 자유로우며 더 이상 빛도 그림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 어둠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운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춤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짜릿한 광경입니다.